제가 카타르랑 에미레이트를 동시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파이널 면접에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저는 탈락의 요인이 아니었나? 어떤 분들은 다 탈락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항원 준비 오래 하신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미레이트 면접 후기랑 그리고 어떻게 해서 카타르 항공과 에미레이트에 동시 합격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담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18년도에 카타르 항공과 에미레이트 항공에 동시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재밌게 비행을 하다가 22년도에는 카타르 항공에 두 번째 합격을 하였고 지금은 캐세이 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이 이제 5월달 초로 바로 다음 주에 면접이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어요. 일단 에미레이트 항공은 늘 서울 채용은 인비테이션 온리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면접에서도 CV 드롭은 없었고 인비를 받은 200명의 지원자분들이 어세스먼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면접장에 들어가면은 자기의 번호와 이름이 적힌 이름표 같은 걸 나눠주세요. 그거를 가슴에 부착하고 간단하게 면접 소개를 듣습니다. 면접 소개 끝나고 나서는 이제 1번부터 24번까지 24명씩 그룹을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각 그룹별로 각자에 맞는 시간대에 워드슈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저는 24번이었고 첫 번째 조의 가장 마지막 순번이었습니다. 24명이 이제 동그랗게 앉아있고 각자 2명의 파트너가 짝지어져요. 이제 처음에는 직업카드를 돌려주세요. 그래서 각자 파트너와 해당 주제에 맞는 얘기를 나누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직업에 내가 왜 퀄리파이드 한 사람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직업에 대해서 아는 지인이나 유명인이 있으면 설명해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희가 받은 직업카드는 파티 플래너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지막 순번이었기 때문에 짧게 대답하려고 노력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파티를 좋아해.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파티를 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딱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1번이었던 첫 번째 분께서 일어나서 이 직업에 내가 왜 퀄리파이드 한지 대답을 하시다가 마지막 문장으로 그래서 나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에도 굉장히 퀄리파이드 해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너 내 질문을 이해하기는 했니? 우리는 너가 왜 승무원에 퀄리파이드 한지 물어보지 않았어. 너가 그 직업에 왜 퀄리파이드 한지 대답을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안타깝게도 합격하지는 못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 직업 카드에 관련된 주변인이나 유명인을 설명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3분의 프리퍼레이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파티 플래너라는 직업이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 주변에는 파티 플래너이신 분들도 없고 유명인 분들 중에서도 제가 아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무한도전 광팬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노홍철이 파티 플래너였던 건지 파티 용품을 팔았던 건지 하는 내용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노홍철을 저는 설명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다가왔을 때 저는 너네가 모두 알만한 엄청 유명한 한국의 개그맨 노홍철이 예전에는 파티 플래너였대. 근데 노홍철이 너무 재밌고 유쾌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는 노홍철이 주최한 파티가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라고 대답하고 바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 큰 24명의 그룹 중에서 가장 마지막 순번이었기 때문에 제 답변이 너무 지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세 문장 내에서 간단하게 말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면접이 끝난 뒤에는 어떤 종이 안에 합격자 번호를 적어두셔요. 외항사 면접의 진짜 큰 장점은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내 항공사를 오래 준비하다가 외항사를 틀었기 때문에 기다림이 없다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명동에 있는 패시픽 호텔에서 면접을 열었는데 점심으로는 이제 다 같이 이제 합격하신 분들끼리 명동 교자에 가서 맛있게 칼국수를 먹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좀 기다리다가 디스커션을 위해서 면접장에 들어왔습니다. 디스커션은 에미레이트 디스커션 하면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받았습니다. 호텔 오버부킹. 우리는 호텔 매니저예요. 그리고
호텔이 오버부킹이 돼가지고 딱 2명의 손님만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당 리스트를 보고 어떤 2명을 추릴지 정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리스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파티걸 신혼부부, 뭐 단골 손님 등등 해서 뭐 의사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은 리스트가 있었어요.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동그랗게 앉아서 이제 그 디스커션을 시작하였습니다. 디스커션이 딱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의견들이 오갔어요. 뭐 어떤 분들은 파티걸 하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어떤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막 했는데 시간이 가는데 너무 다들 이제 빠르게 말을 막 하시니까 제가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분이 신혼부부를 추천을 하셨고 나는 여기에 어그리해서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나도 너의 말을 동의해.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마디 정도 더 붙일까 했는데 제 바로 옆에 있는 분께서 저랑 이제 말이 딱 겹치면서 저는 이제 sorry 하고 그 텀을 넘겨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딱 2마디만 하고 마쳤습니다. 딱 디스커션이 끝났을 때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사실 디스커션을 했을 때 결정이 나지 않다는 거는 이 디스커션이 잘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면접관께서 이제 너희 집에 문제가 뭐였을 것 같아? 하면서 어떤 분을 지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분께서 우물쭈물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 있니? 라고 해서 어떤 분께서 이제 손을 들고 우리 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합격하셨던 분들이 그때 한 절반 정도 합격을 하셨던 것 같은데 손을 들고 도와줬던 그분과 그리고 타임 체커를 자청하셨던 분은 합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의견을 되게 강력하게 어필하셨던 분들은 다 탈락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조들이 다 끝나는 것을 기다리고 저희는 파이널 폼을 작성하였습니다. 파이널 폼 작성하는 방법들이 다 항공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면접관의 얘기를 잘 듣고 잘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미레이트는 카타르 항공과 다르게 파이널이 하이어뷰로 진행이 됩니다. 하이어뷰라는 어플을 통해서 영상으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에미레이트 항공 파이널이 정말 빡세요. 면접이 약 1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제가 봤던 여러 파이널 면접 중에서 에미레이트 항공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이력서를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경험들을 하나하나 물어보세요. 제가 파이널 때 받았던 질문은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지원 동기, 그리고 서비스 경험, 그리고 이 서비스 경험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계속 물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하면서 화가 났던지, 손님 때문에 기뻤던지, 동료들이랑 일할 때 갈등은 어떻게 풀었는지, 팀워크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는 아주 기본적이라면 엄청 기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에미레이트 파이널 면접에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거짓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들키게 돼 있어요. 아닐 것 같죠? 진짜 말을 하다 보면은 꼬리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은 대답 못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이 너의 서비스 경험은 뭐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어떤 경험이 있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그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배웠는지, 왜 그걸 그렇게 너가 배웠는데 그때 너가 느꼈던 감정은 뭐였어? 그 상대방은 대답은 어떻게 했어? 너는 어떻게 대답을 했어? 근데 그게 왜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막 이런 식으로 꼬리를 엄청 길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엄청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학원에서 영어 발음을 지도해주는 조교 같은 거를 했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가장 화가 났을 때가 언젠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지도를 받다가 내가 아닌 내 동료한테 화를 내는 거를 봤어. 소리를 치는 걸 봐서 나는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내가 그때 화가 많이 났었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왜 근데 너한테 소리친 게 아닌데 왜 기분이 나빴어? 차라리 나한테 소리를 쳤으면 나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텐데 내 동료한테 소리를 치니까 그것이 기분이 더 나빴던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래서 너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 조교한테 소리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의 반응은 어땠어? 그 사람이 알겠다고 바로 들어줬어.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세세하게 물어봐서 대답을 하다가도 저도 이때 내가 뭐라고 말했었지? 하는 순간들이 문득문득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솔직하게 본인의 경험을 믿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사실 큰 토픽들은 몇 가지 질문이 없는데 그 꼬리 질문이 많다 보니까 면접 시간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면접이 그래서 딱 끝나자마자 저는
이렇게 완전 녹초가 되었어. 제가 지금 이제 다른 외항사 면접들을 봐도 그 정도로 힘들었던 면접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미레이트에 조인을 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영상으로 본 파이널 이 인터뷰는 뭐 다른 그 관련 부서 분들께서 다 돌아가시면서 어떤 사람을 픽할지 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카타르 면접을 보고 나서 에미레이트 면접을 본 거라서 마음이 진짜 편안하게 면접 봤어요. 카타르 이미 합격했는데 에미레이트까지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내가 이거를 탈락을 해도 나는 카타르 승무원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면접을 보니까 오히려 면접 볼 때 좀 더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렸을 때 두세 문장 이내로 다 끝냈던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제가 에미레이트에 합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국내 항공사는 정말 많이 면접을 봤는데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너무 간절했어요. 그 면접을 한번 볼 때 나 이번에 진짜 잘해야 돼. 이번 아니면 또 3개월 기다려야 되고 또 6개월 기다려야 되고 이번에 진짜 잘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정말 과하게 면접 보고 더 과하게 웃고 더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탈락의 요인이 아니었나 지금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에미레이트의 합격 요인은 반대로 내가 힘을 빼니까 합격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보니 내가 인비를 받았고 어쩌다 보니 지금 면접 봤는데 한 단계 또 올라가고 한 단계 또 올라가고 나 이러다 에미레이트도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이 그때 당시에 운이 진짜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승무원의 면접이 약간 그런 운이 작용이 진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승무원 준비 오래 하신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드리거든요. 저는 저의 시기가 18년도였던 것 같고 누군가의 시기는 또 언제가 다가올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이 준비가 진짜 막연하고 너무 힘들 수 있지만 조금은 마음은 편하게 먹고 나 언젠가 될 거니까 하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편하게 면접을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들 엄청 힘내시고 다음 주에 있는 에미레이트 면접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